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의 접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미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백신 캠페인의 시작이다 보도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로 자신이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은 큰 희망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나와 내 아내는 2번째 접종을 기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1년도 하반기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무려 70%나 더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 바이러스가 유럽은 물론이고 대륙을 건너 호주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비상에 걸렸습니다. VU와 2020 12-01로 알려진 영국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70% 크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최대 0.4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달 초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최근 또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신규 확진자 중에서 60%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 휘티는 새로운 변종이 더 빨리 퍼지고 있으며 수도와 남동부 지역에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약 1000여 종에 달한다. 새로운 균주가 더 높은 사망률을 유발하거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에 새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이 아닌 1000여 종인데다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개발한 백신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0개 국가가 이미 영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데이비드 로버트슨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탈출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가 말한 백신 탈출은 바이러스가 변화하면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하고 계속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에 게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발열과 마른 기침, 권태감, 후각, 미각 상실, 코막힘, 결막염, 인후통,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오한,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하지만 치매 유사 증상과 뇌신경 손상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가 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S1 단백질이 뇌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사이토카인을 방출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백신이 차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겨우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연구단장이 발견해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가 최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김빈내리 교수는 지난 2004년 서울대 생명과학부 조교수가 된 이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고, 2006년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2007년에는 여성과학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에는 40세의 나이로 호암의학상을 수상해 역대 수상자 중 가장 젊은 수상자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2010년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학술지인 셀의 편집위원이 됐고,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 교수로 자리를 잡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초연구 최고 레벨인
국가 과학자가 됐습니다. 뛰어난 연구 성과 때문에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 기간만 되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동시에 기존 분석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RNA들을 찾고 바이러스의 RNA에 최소 41곳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빈내리 교수의 놀라운 발견에 셀은 이례적으로 피어 리뷰와 같은 검증 과정 없이 김빈내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셀즈에 게재했고, 게재 시점이 지난 4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던 백신이 1년 내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 김빈내리 교수가 공개한 유전자 지도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RNA의 화학적 반응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G그룹의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에 바이러스와 같은 그룹입니다. G그룹은 기존 바이러스 그룹보다 감염력이 최대 10배 더 강력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치료제를 개발할 때 G그룹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본부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보다 10배 높은 중화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변이 바이러스가 종전 바이러스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밀도가 높고 접촉력이 뛰어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년 만에 백신을 내놓은 미국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은 백신 개발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는 늦을 수 있지만 모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커버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할 뿐만 아니라 표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이를 제거하는 원리의 매우 안전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제넥시는 기존 백신 후보 물질이었던 GX19을 GX19N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을 처음부터 다시 임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넥신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발주자로서 GX19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새로 출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체 발생 및 회복 후 재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GX19N의 개발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의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체까지 영국에서 발견되면서 1년 동안 집에서 기다렸던 전 세계인들이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러한 불안감은 완전히 잠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앞바다에서 납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선박은 석유화학 물질을 싣고 가던 선박으로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를 본 한국인들은 또다시 해적의 짓인 줄 알고 당황하면서 분노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것은 바로 이란의 잘 훈련된 국가 소속의 혁명수비대의 행동이었습니다. 배를 납포한 혁명수비대는 한국의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위반한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나섰다고 주장했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 선박으로 인해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이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납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박이 타국의 앞바다에서 환경 규제를 위반하면서까지 통과할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배 자체에 대해서도 이중 선체 구조로 화물이나 연료를 일부러 흘리지 않는 이상 해상으로 유출돼 오염시킬 수 없는 구조라고 선사 관계자 측이 밝혔죠. 이는 한국의 유조선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뒷받침합니다. 추가적으로 납포 당시 배 위치를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이란 쪽에 영해 침범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수많은 선박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납포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한국의 선박을 납포하려고 사전에 계획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환경 관련 이슈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이란은 국가적으로도 도움을 주려는 시도가 많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박을 납포한 것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한국 케미 선박 납포에 있어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며 억류 해제를 요구하며 나선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은 국가 간의 해결이 우선이고 인도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시 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분노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 두 국가 모두에게 있었고 이란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두 마리의 토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란은 국제적으로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감으로 연결되었죠. 현재의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인 긴장감은 이란의 군부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국의 무인 드론에 의한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더욱 본격화됩니다. 사건 이후 양국은 더욱 날선 대립각을 보이며 군사적인 긴장감이 넘치게 되죠. 미국은 중동에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고 핵 잠수함을 잇따라 파견하여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이에 질세라 이란도 참지 않고 군사 보복을 예고하며 미국이 제재했던 우라늄 농축에 대해 보란듯 우라늄 농축을 상향한다고 선언하였고 추가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이를 통보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미국은 이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선택해 압박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고립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경제 제재를 승인했고 외국 기업의 이란 관련 활동을 차단하는 정책과 유엔 안보리에도 이란과 관련한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며 정권 붕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이란 정부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다급한 이란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 바로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을 이용해서 현재 냉각된 미국과의 중재를 요청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일까라는 의문이 더 강력히 들게 됩니다. 미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방은 일본이나 영국 등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있으며 중동 원유 수출의 필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의 우방 선박 또한 많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란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들의 돈에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란에게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무려 7조가 넘는 돈이 다른 나라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묶여있는 돈의 행방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과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리고 원유 거래 등 서로 간의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17년에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18년에는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부터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핵 합의 탈퇴와 동시에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였고 이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은행에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6천억 원 상당을 동결시켜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외환난이 심각해진 이란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계획이 행동에 옮겨졌고 그것이 바로 한국 선박의 납포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CNN은 우라늄 농축도 상향, 한국 선박 억류 등 이란의 행보는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도했고 이란 동결 자금이 있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 희생자다라며 미국의 동맹에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됐고 모든 사안은 연결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의 선박을 근거 없이 납포하는 것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한국이라는 우방을 이를 무리수까지 두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해진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현재 이란 내부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경제적으로 봉쇄당해 외화 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 중인 코로나19 문제가 이란에도 심각하다는 것이죠. 현재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의약품과 방역물품 부족으로 힘들게 버티며 이를 해외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은 한국의 선박을 납포해서 압박을 가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급박함은 이들의 행동에서도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힘들 때 하산 로하이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친서를 2번이나 보내 이란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관계자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이란 국민이 코로나19로 죽었고 의약품도 없다. 하지만 한국은 적절한 조처나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다. 석유 대금 70억 달러와 한국은행에 지불 준비금으로 예치한 돈까지 합치면 90억 달러가 넘는다. 이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돈이다. 라고 하기도 했죠. 또한 호세인 티나이 이란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일 에샤크 자한길이 수석 부통령을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는 부통령이 백신 등의 상품을 사는데 이 자금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결국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방역 물품과 코로나19 백신 등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목적으로 사용해달라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이란은 한국을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란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고 정부 내에서는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미국의 제재 예외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게 이 같은 요청을 계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한국의 도움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 듯합니다. 지난 10월 이란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낼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와 관련이 없는 인도적 방역 물품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면 미국과 말이 통하는 국가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번 선택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추후에 한국 선박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행동은 불법적인 행동에 해당하며 이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세계 어느 국가에게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해적이나 하는 짓을 국가가 나서서 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동안의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를 위해 대화를 나눠보자는 의견을 보냈지만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원유 대금과 선박 납포 사안이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선박의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고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며 한국인 선원이 일주일 이상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장기화될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 정부의 행동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이란으로 출국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이란 간에 나눠야 할 대화가 많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과 이란은 많이 협력했던 역사와 관계, 신뢰가 좀 있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했죠. 또한 미국은 이러한 이란의 태도에 분노하며 역대급 추가 제재를 즉각 감행하게 되죠.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 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철강 자재를 공급한 중국 기업 한 곳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대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경제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면서 이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범죄 활동에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이용한 자신의 압박에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란은 이번 한국 선박의 납포로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자금과 미국과의 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됩니다.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한국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으며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국민들은 지난번 미국 제재로 인해 이란의 모든 것이 봉쇄돼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 때 같이 슬퍼하며 도와주자고 정부의 여론을 모으기도 한 이란에게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한국의 청해부대가 오만 해역에서 표류하던 이란 국적의 유류 판매 선박 한 척과 선원들을 구해내 물품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이란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기도 했죠. 이 두 상황 당시 모두 이란 정부는 한국에게 감사함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란은 현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이란이 자신들의 동결된 자금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지라도 이미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며 한국인의 분노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원칙 하나가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아마도 더욱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또한 선박에서 원유 유출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공해상 선박 납치로 분류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이란에게 사죄를 받아야 할 사안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더욱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단호하게 불의에 대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고 세계에 한국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이란에 있는 한국의 선원들과 호르무즈 해협의 청해부대 대원들 모두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